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월수금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토요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아,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토요일에 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신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좀 들어오신 분도 지금 보니까 조금 적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하던 거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가 90번부터 99번까지 해시태그 이렇게 쭉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장소 92번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80에서부터 89번까지 공부를 했는데, 80에서 89번은 조금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0에서 89번이 한번 알고 계신 거 좀 확인도 해볼 겸 복습 겸 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80에서 89번은 서울의 어떤 구예요? 양천구. 양천. 예, 양천구죠. 네, 양천구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80번은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80은? 거기에 누가 온 거야? 한령사. 누가 온 거예요? 해시태그가 이제 803, 803 이런 텐데. 네. 모기동 음. 주민센터. 예, 주민센터. 모기동 이동. 주민센터. 예, 그래요. 모기동 주민센터에 왜 왔어요? 아, 803이나 803에서 한령산 보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모기동에 모기 왔어요. 모기동 주민센터에. 왜, 전화 왔어요, 전화. 전화 음, 왔어요. 네, 뭐가 잘 됐어요? 모기 퇴치법. 모기 퇴치법, 예, 그것도 좋고, 또, 자, 어쨌든 모기동이라는 거는 그 주민센터를 얘기해요. 목이동이에요. 그런데 네. 그냥 목이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모기동이 되죠, 모기동. 네. 모기동이 이제 모기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치센터, 저기, 뭐야, 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그 모기 이런 것들을 잘 퇴치하는 그런 사업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대구의 팔공산 그 주민들과 보흥의 그 팔령산 주민들이 여기에 견학을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이곳에 보러 온 거예요. 모기동 주민센터에.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0번. 80번. 예, 80번이었어요. 803, 팔령산 해가지고 그 해시태그를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어,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기억이 나지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럼 뭐였더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네, 저기 양천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살인 사건이 나거나 어떤 무슨 강력 사건이 나서 사람을 갖다가 그 시신을 갖다 해부하고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음. 어디서 그런 일을 하죠? 과학수사연구소. 네, 맞아요. 병임쌤 너무 연구소. 똑똑하십니다. 예, 서울과학수사연구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번호는 몇 번일까요? 87번. 예, 87번이에요. 예, 87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87 닭강정. 예, 87 87 번. 닭강정이라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되게 사람 그 시신 해부하고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과학수사연구소는 사람 시신뿐만 아니라 뭐를 또 하는 거예요? 닭을 맞아요. 줬어요. 닭을요. 예, 닭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좀 더 연상시키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 판사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만난 곳이 어디예요? SBS 84번. 방송국. SBS 84. 방송국에서 만났죠? 예, 음. 그곳이 저기 번호로는 84번. 84번. 예, 84번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안84라고 하는 웹툰 작가의 그런 그
필명이죠. 그런 필명을 쓰는 그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법정에서 보니까 아버지 판사를 아버지가 만났어. 아버지 판사하고 연락이 거의 없이 지냈던 그런 사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판사를 만나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특이한 사연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게 방송국에 어떤 그 뭐랄까 토크쇼 같은데 이렇게 초대가 된 거죠, 이 두 부자가.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이에요? SBS 네, 방송 SBS 방송국이에요.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84번. 네, 84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양천구에서 아주 기억할 만한 곳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파리공원. 예, 파리공원이에요. 자, 파리공원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82번. 네, 82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곳에 프랑스의 상징인 뭐를 세웠어요? 에펠탑. 예, 에펠탑을 공원에 이렇게 세워서 그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에펠탑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프랑스도 이제 그런 우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과 프랑스가 서로 이제 그런 그 국교를 맺고 우호 관계를 증진한 그런 것으로 각각의 그 나라의 이제 뭐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게 그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하고 서로 이렇게 먼 거리지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마주보게 된 그런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서 뭐 설계를 해갖고 미국으로 보냈다든가 그랬던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우리 자유의 여신상 그게 그 프랑스에서 그런 그 기념을 해서 미국에 보내줬던 그런 그 뭐랄까 건축물이라고 하기엔 하여튼 그런 건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그 파리 에펠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자료를 정확히 찾아보고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이제 생각난 거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가 서로 이렇게 어떤 수교를 하고 할 때 그런 그 특징들을 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도 있긴 있네요. 그 여기 그 번호로는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 그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가 있어요. 네. 예, 테헤란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이태리, 응? 이탈리아. 이 아니, 이집트. 테헤란은 이집트.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이에요. 아프리카하고 사우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이요, 중동. 이란. 이란이야. 이란이죠, 이란. 이란하고 우리가 한창 그 저기 뭐야 수교를 맺었던 그 당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란과 이런 국교 관계 뭐 이런 거를 우호 증진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방문한 걸 기념해 갖고 강남에 테헤란로가 생겼구나. 도로를 갖다 만드는데 그 도로 이름을 테헤란로라고 한 테헤란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테헤란로 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그 새로운 색다른 이름이 있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 도로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대전 같아도 뭐 계백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뭐랄까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려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로 이름을 만들고 하잖아요. 뭐그 수원에 가면은 누구야 그 축구 잘한 박지성? 네. 길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그 인물들을 따서 이제 그 도로 이름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국교 그러니까 나라 간의 그런 그 문화교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헤란로가 바로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맺은 그 100주년 되는 기념에 이제 그 양천구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성한 그 공원이 바로 파리공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번호로도 몇 번이에요? 82번. 예, 82번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막 성화를 들고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해요. 양천구에서. 성화를 들고 막 시위를 하니까 뭐예요? 번호는? 88. 88. 예, 88번이겠죠. 근데 88번은 실제 지역으로는 어디예요? 서부 트럭 서부 터미널. 트럭 네, 터미널. 예, 서부에 있는 트럭 터미널이에요. 양천구가 서부인 거는 이해가 가세요? 네. 네. 서쪽에 있어요. 예, 서쪽에 있으니까 강서구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네. 예, 강서구에 거의 뭐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런 터미널이 있다 그래서 서부 터미널. 서울에 가면은 서부 터미널 말고 또 동부 터미널도 있고 남부 터미널도 있을걸요? 네. 네, 있죠. 그래서 각각 그 지역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남부터미널, 저는 남부터미널은 그냥 우리한테 조금 그래도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대전에서 이렇게 서울 갔을 때, 그 고속터미널 있죠. 서울, 강남 네.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아마 그 버스,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그 트럭 터미널인데 서부 트럭 터미널이에요. 서쪽에 있는. 자, 거기는 몇 번이라고요? 88번. 88. 네, 88번. 아, 그래도 많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90에서 99번 우리가 하던 거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 대한항공이었었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그 사람들한테 기내식으로 뭐를 많이 줘요? 생선구이를 많이 줘요. 네, 생선구이를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 몇 번이라고 했어요? 92번. 92번. 네, 92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1592년. 네, 1592년이라고 했죠. 자, 그 네. 1592년을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조임금이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음, 일본 그래요. 가서 맞아요. 선조가 예, 선조 임금이 그 임진왜란 때 생선구이를. 생선구이를 드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592년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15를 그냥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그런 상황들이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게 되게 그 조선시대 때 1400년에서 1500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조금 좀 잘못됐던 것 같고 물론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지만 더 잘 확실하게 기억하려면 15도 이게 15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15.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15는 15는 보름달. 맞아요. 보름달이에요. 그럼 보름달하고 그 생선구이하고 어떻게 연결하시겠어요? 보름에 달밤에 생선구이를 구워 먹까? 네, 그렇게 하죠.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그 밤에 달빛 아래. 그 달빛 아래 달빛 생선구이를 아래서 먹는 생선구이. 그런 모습. 근데 누가 생선구이를 드시는 거예요? 선조임금. 네, 선조대왕이 거기서 이제 그 밝은 보름날에 그 생선구이를 드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연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592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3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고3. 고삼. 네, 고산지대. 고3이죠. 네, 고3 또는 고산지대. 그러면 실제 장소는 거기가 어딜까요? 잠깐만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공청사. 예, 아시아나 항공청사. 예, 아시아나 92, 93, 여기 이제 90번대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항공과 관련된 곳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93번 하면은 아시아나 항공 사 본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앞에서 그 92번 설명할 때 대한항공이었었잖아요.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데가 92번이었었어요. 그리고 91번은
그 롯데 스카이파크라고 해갖고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이라 얘기했었죠. 그리고 네. 90번이 국내선 공항 청사라고 했죠. 네. 예, 예. 국내선 공항 청사가 좀 난방이 잘 안 돼갖고 뭘 떼는 거예요? 연탄. 네, 구공탄을 뗐어요. 그래서 거기가 90번이었어요. 그래서 90번이 국내선 공항 청사였고, 91번이 롯데 스카이파크라는 곳이었고, 92번이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었고, 93번이 아시아나항공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그죠? 예, 그래서 다 이런 항공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쪼르륵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네. 있죠? 네. 여기 어디 언저리에 지금 지도를 제가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본사 그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를 막 확대시키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김포. 여기에 조금 전에 했던 김포. 김- 거쳤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있겠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여기에 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 중에도 우리나라 국격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비행 우리가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더 네, 같은 조금 비싸요. 예, 이게 조금 더 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행사라든지 뭐 운수들 할 때 전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측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에 있다면 대한항공은 이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김포국제공항 국내에서 여기 부분에.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아시아나 항공에 누가 간 거예요? 고3 학생. 고3 학생들이 어디 수학여행 가나 봐요. 멀리 가는데 뭐를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뭘 쓰는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는 거죠. 고3 학생들이 아시아나 항공 타도 굉장한 거죠, 사실. 요즘에 워낙 저가 항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 저가 항공에 비해서 아시아나 항공은 그래도 굉장히 가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어찌됐든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에서는 주로 기내식으로 뭐를 주고요? 생선 부위를 주고요. 제가 처음에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으로 뭐 어떤 걸 줄까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나 대한항공 탔을 때 뭐 먹었지? 기내식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넌센스죠, 완전히. 대한항공에서 별거 다 듣잖아요. 가장 뭐 인기 있는 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비빔밥? 뭐 이런 거? 또 스테이크? 불고기? 이런 것들이라고 볼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대한항공에서 하지만 대한항공은 누가 뭐래도 생선구이가 제1 요리예요. 우리 기억법에서는. 자,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94번 하겠습니다. 자, 94번은 구사예요. 근데 이 구사는 그 화투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화투에서 나오는 용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94번이 해당하는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개화산이라는 게 있고 약사사가 있죠. 그 산에 지금 약사사는 뭐예요? 절이죠, 절. 그래서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에 스님들이 뭐라는 거예요? 화투 치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이 실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약사사에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우통 벗고 지금 화투 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화산 약사사가 바로 뭐라고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94번. 예, 94. 94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개화산 약사사, 내가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 개화산 약사사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 김포공항이 있죠. 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공항 그것도.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여기 다 몰려 있겠죠. 김포공항 주변에
국내선 청사도 있겠고,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겠죠. 그러고서는 네. 다시 이제 94번이 여기에 온 거예요. 개화산 약사사. 근데 저 위에 그 지도에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강서. 네, 서울특별시 강서. 강서구 강화 이동이라고 강화 있어요. 예, 음. 예, 바로 여기가 강서구라는 얘기예요. 자, 94번인 그 개화산 약사사에서는 누가 뭘 했다고요? 스님들이 활도치기를 아, 했어요. 스님들이 화투를 쳤어요. 화투를 치면서 아주 화려하게 기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어, 이게 구사가 그 뭐야, 쌀인가 뭔가 그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투의 맞아요. 패러가든가 뭐 그렇다고 음, 하더라고요. 예. 음. 자, 그래서 94번은 바로 장소는 어디냐면 개화산 약사사다 약사사.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95. 95는 요 해시태그가 9호예요. 95인데 가운데다 미도 넣고 오도 호로 바꿔서 이렇게 구미호가 됐어요. 구미호는 뭐예요? 요예요. 요. 꼬리가 9달린 어, 여. 예, 네, 맞아요. 아프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예요. 그래서 변신을 하잖아요. 이 구미호가 어디에 많이 산대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 얘기거든. 중국에 생각이. 중국에서 사는 게 우리나라에,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많이 산다겠죠. 네, 중국에. 강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구미호가 많이 산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얘기로는. 근데 우리나라에 어디에 많이 살을까요? 특히 강서. 경제 강서구에 정선. 지금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강서구에. 네. 강서구에 여기 지금 보면 어디냐면요. 여기 겸재정선미술관이라는 데 있어요. 겸재는 호예요. 정선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3대 화가 해갖고 뭐 저기 정선, 단원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신윤복 이런가? 이렇게 그 세 사람 우리가 조선시대 그 3대 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겸재정선을 기리는 그런 미술관이 여기 강서구에 있어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95번. 95번. 그러니까 겸재정선은 여러 가지 풍속들을 많이 그렸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산수화도 뭐 그리고 했겠죠. 그때 그 그림 속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미호. 맞아요. 구미호가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 95번 구미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재정선미술관은 몇 번이라고요? 95번. 네네. 거기에 누가 많이 등장해요? 구미호가. 구미호가 그림의 그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96번 악마 크림 96이라고 했어요. 해시태그가. 자, 이 악마 크림 96이라고 이렇게 그 화장품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네이밍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뭐랄까 마케팅 기법을 뭐라고 했죠? 노이즈 마케팅. 맞아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악마 크림 96하면 우리가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잊지 않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뚜렷하니까 요즘에 뭐 정치인이나 또는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갖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막 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간판을 막 거꾸로 뒤집어 다는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이즈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불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걸 뭐 찾아보니까 찾다 못 찾았는데 이 브랜드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기업법을 개발하신 분이. 그래서 그 악마 크림 그림인데 이게 수분 뭐 보습 크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 대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겨냥한 건 아니고 전 세계를 겨냥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드샵, 오프라인의 그 화장품 가게에서는 이거를 팔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로드샵 인터넷. 전혀 없어요. 다 그냥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판매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해요. 굉장히 그 좋다라고 하고 여기 96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96년. 96년? 아니, 96시간 수분. 아, 예. 수분이 96시간 한다. 그렇죠. 보습을 유지한다 해서. 예, 96시간 동안 수분 보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6시간인가 며칠이에요?
4일. 4일. 4일간이나 수분 보습이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 화장품은 아주 수분에 있어서 탁월하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앞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그런 말을 붙인 거죠. 악마 크림. 악마를 네. 근데 이 크림을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누굴까요? 허준이. 실제로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여기 허준이 만들었어요. 허준이. 우리가 허준 하면 동의보감이 저자인가? 하여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허준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의학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억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준 박물관이 이 강서구에 있어요. 몇 번이라고요? 96번. 네, 허준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악마 크림. 악마 그림 그림. 물론 지금 딴 사람이 지금 라라벳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라라벳이 뭐 이런 그걸 따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이거를 허준이 이제 지금 땅속에 있는 허준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것들을 만드는 그런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준 박물관이 몇 번이라고요? 96번. 예. 자, 95번은 장소가 어디예요? 겸재 정선박물관. 경제 정선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선이라고 하는 화가는 뭐를 많이 그린 거예요? 구미호를 많이 그렸어요. 구미호. 여우 그림을 많이 구미호. 그렸어요. 구미호. 응? 예,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사람이 바로 정선이에요. 자, 95번이었고요. 여기는 9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7번. 97번의 해시태그가 구치소, 구찌인데, 여기 잘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점점점점 해갖고 많이 있죠. 예, 예. 예, 이게 다 뭐냐? 먹자골목. 네, 먹자예요. 먹자골목. 이게 예, 이게 발산 1등 주민센터도 있고, 이게 발산역 주변에 이렇게 많은 여기 발산역이라고 조금 보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많은 그 장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먹자골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자골목이 밀집되는 곳은 되게 다 막 혼잡하고, 사람들이 막내가 빈번한 곳이죠. 여기서 어떤 사건들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치. 네. 가방. 구치소를, 가방. 구치소를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그런 어떤 분쟁, 명품. 그런 싸움들 일어나는 거를 여기 이제 일어났을 때 여기다가 가두는 거죠. 구치소에다가. 또 명품, 구찌라고 하는 그런 뺏어요. 그거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났거나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치소를 설치한 거예요.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발산역에. 발산역 목자골목에 발산. 구치소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시비거리가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보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구치소를 세워서 이제 조금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8은 해시태그가 굿판이에요. 굿판. 자, 굿판이 버려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장산. 공장. 우장산이라고 보이시죠? 네.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우장산이에요. 우장산은 어떤 산일까요? 활수는 무슨 네, 여기에 이제 활쏘는 그 궁터도 있어요. 공항 이제 쪽에서 활쏘는 국궁장도 있는데 이 우장산의 스토리는 이 우자가 뭐예요? 비우자. 기후자. 장은 그런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이 산에 가서 임금님이 기후제를 지냈어요. 맞아, 기우제를 지냈어요. 언제까지? 비울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는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올 때까지 지내니까. 올 때까지 지내니까 바로 여기서 기우제를 드리면 임금님이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리면 좌우지간 비는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장산에 갈 때는 반드시 뭐를 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를? 장화를 신고 가요. 우산하고 장화. 장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우장. 응?
비 올 네. 때 여러 가지 우산이 장비들 있잖아요. 나와. 비옷이라든지 응? 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채비를 해갖고 여기에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비올 때. 이제 아, 항상 오니까. 응, 응,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되니까. 기후제 지내려고 여기에 그런 장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이 무슨 산이다? 우장산. 우장산. 우장산이에요. 그래서 우장산에서 그렇게 기후제 지낼 때 비가 오게 내려주세요 하고 하늘에다 막 저기 뭐 제를 지내거나 하겠죠. 근데 그 네.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게 우리 그 전통 풍습으로는 뭐예요, 그게? 굿, 굿을 굿하는 거, 하겠죠. 굿판.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굿판이 예전에 이제 우리 샤머니즘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오랜 전통 문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굿판을 갖다가 뭐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들로 또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 98번 어디라고요? 그래서 굿판이 벌렸던 우장. 우장산. 우장산이에요. 우장산. 기호라고 강성도 굿판을 우장산. 벌였던 우장산이에요. 여기가 98번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9번. 자, 해시태그는 구구단 또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스크림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구구콘. 같아요. 예, 네. 구구콘. 그래서 이렇게 콘에서 이렇게 원추 모양을 갖다가 콘이라고 하죠. 네. 뾰족한. 그래서 브라보 콘, 뭐 구구콘 하면은 끝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꽃갈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예, 원래 그 미국에 있는 그 캔디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건데 거기서는 그런 그 뾰족한 것보다 이렇게 초콜릿 바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을 롯데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인수는 아니고 그 사용료를 주고서 갖고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구콘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양을 그런 형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인데 거기다가 뭐야 그 과자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넣은 거죠. 그래서 가장자리 그 저기 이렇게 콘을 싸고 있는 그거는 그 과자 뭐 그런 거를 비스킷 그런 것을 이렇게 둘러싸서 했고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여기 99번은 그 해당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고향, 그림을 했죠. 고양이 여기 이 그림이 뭐예요? 인공폭포. 폭포. 폭포죠, 폭포. 폭포. 예.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가 여기 인공폭포 불가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명인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에는 그 강북에 지금 홍제천 인공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강남 쪽에 있는 이곳이에요. 예. 강남 하니까 강남구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강서구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인공폭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동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다른 동들인데 가양동, 여기 있네요, 가양동. 요 가양동 인공폭포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 딱 가양동 인공폭포 있는 걸 저기 있으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딱히 가양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없어서 그냥 거기 이렇게 있었던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가양동 인공폭포에서 이제 폭포하면서 더우니까 뭐도 같이 먹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이 구구콘. 먹은 거예요. 예, 구구콘. 구구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까지 됐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여기 먼저 얘기했던 인공폭포 불가마는 이건 어떤 그 뭐랄까 상호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찜질방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아마 간판 이름이 인공폭포 불가마인 것 같아요. 지도상에서 찾으려니까 딱히 이렇게 가양 인공폭포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배치를 하려고 해요.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번에서부터 99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것이 장소가 무슨 구예요? 강서구. 강서구. 네, 강서구예요. 강남에서 이제 마지막인 부분을 오늘 한 거예요. 조금 많은 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텐데 어쨌든 처음 하는 거 아니고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러긴 하지만 이제 이거 마치고 다시 이제 강북으로 올라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전에 그거 했었던가 하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떤 그 텍스트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주말에 잘 쉬시고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제 나름대로 스터디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월요일 날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